제일 중요한 거는 그 믿음과 신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업소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서시고기 대표 서용지입니다. 언제 이 곳은 시작이 됐죠? 저는 이제 지금 횟수로는 4년 차고, 이제 31살 10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3년 하고 한 2, 3개월 됐습니다. 이곳을 최초로 그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이 업소를 시작하신 건가요? 이거 장사를 하기 전에 육가공에서 발고리를 한 6년 정도 했었고요. 그 6년 동안 했던 발고리를 토대로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고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겠네요. 좀 아무래도 알고 있긴 하죠. 그래서 직접 고기도 지금 다 다루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디 받아오시나요? 그 한 마리를 통째로 하기에는 아마 어려움이 많고요. 그 지금은 부분육을 받아서 쓰는데, 그 부분육은 이제 친하게 일했던 형님들 통해서 이제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식당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삼겹살 집을 그냥 우선적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종들도 고민하다가 이걸 한 건가요? 원래 삼겹살집을 하고 싶어서 육가공을 들어갔습니다. 이곳의 장점이 뭐죠? 저희 가게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구워주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고기 원료 퀄리티도 다른 집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는 그 믿음과 신뢰가 다른 가게보다는 좀 더 높지 않나. 그다음에 이외에 또 서비스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때요? 가격 경쟁력은 아무래도 조금 높은 편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렴한 편이긴 한데, 대전 이 먹자골목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평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치찌개나 계란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동네 장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아까워하지 않고 뭐 더 달라고 하면 더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게 작용한 게 아닌가. 그 대표님이 가격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가격을 잡았잖아요. 네네. 가격을 잡을 때 기준이라든지 어떤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격 기준은 아무래도 동네 상권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월세나 이런 것들이 높아도 그 이상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평균치를 잡아야지만 비슷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가격 기준을 가지고 아직도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지금 3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3년 남았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 어떠세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그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처음 기준보다 한 2천만 원 이상 매출이 많이 올랐고요. 월에. 그리고 연매출로 따지면 거의 한 2억 이상 오르긴 했거든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역주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3, 4년 전 아니면 5, 6년 전만 해도 가성비를 많이 따지셨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싼 부분을 더 많이 찾았다면 지금은 가심비를 좀 많이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5만 원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쓰고 10만 원을 쓰더라도 싼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더라도 더 제대로 된 곳에서 쓰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좀 더 작용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싼 거보다는 네.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그 이후에는 또 손님들의 패턴이 3년 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나요? 가격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패턴 같은 거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요. 신규 손님의 재방문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재방문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데이터가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단골 장사가 그렇죠. 만들면서 또 재방문을 높이는 비결은 뭔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믿음과 신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맛이죠, 맛. 그 맛에서 오는 믿음과 신뢰가 아마 지금까지 쌓였던 게 아닌가. 믿음과 신뢰에 포함되는 요소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 가게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업을 하다가 가게를 차린 게 아닌 고깃집을 차리기 위해서 이제 육가공에 근무를 하고 그 근무를 통한 그 경험을 토대로 가게를 차린 것이 좀 더 좀 주요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오는 믿음과 신뢰가 기본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더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았나. 6년을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6년이라는 그 기준은 뭐였나요? 24, 5부터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3년 한 번 이직하고 3년 두 번 해서 6년 했습니다. 보통 그 업종에서 좀 오래 했다 하는 분들은 몇 년 정도 하시죠? 보통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친한 이제 형님들 같은 경우 한 20년 정도 하면 이제 손목이 나가서 못 해요. 20년 정도 하면 손목하고 허리가 안 좋아서 못 하시고 25년 뭐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는 하시고 그분들은 그냥 그것만 전업으로 전업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대표님처럼 식당을 차리거나 뭔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좀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아, 그건 특이한 케이스네요. 완전 특이한 케이스예요. 제 주변에 삼겹살집을 차리는 분은 한 명도 없고 저도 아는 형님들도 많고 종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정육점으로 많이 넘어가시고 정육점 아니면 이제 유통업을 많이 넘어가세요. 왜냐면 이제 이직이 잦다 보니까 그 이직을 통한 이제 유통이나 이제 정육점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시고 고깃집은 이제 다른 것이다 보니까 잘 안 하시죠. 그럼 정육식당이라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형태로는 왜 안 하셨어요? 정육식당의 형태는 사실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정육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정육점 바로 옆에다 하는 그런 형태인데 입구가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달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는 이득이 뭐냐면 고기가 정육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면세가 되거든요. 근데 그 면세를 통한 그 절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육식당을 차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두 군데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집이 아니다 보니까 아예 그냥 고깃집만. 행정적이나 절차상으로 또 복잡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절세가 아닌 탈세가 되기 때문에. 그럼 대표님은 장사가 지금 나아졌기 때문에 체감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을 좀 실감 못 하시겠네요. 사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변에 다른 식당이라든지 다른 주변에 또 이웃들이나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근처에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다른 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다들 이제 딱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 손님들이나 이제 지인분들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어떡하냐. 와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이제 경기가 어려운 게 뭐냐.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손님들 앞에서는 이제 최대한 겸손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만 잘 되는 거예요. 손님이 오셔서 오늘 손님이 맞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넘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나 이제 다른 지인분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거기서도 이제 저도 이제 안 된다고 하죠. 아무튼 뭔가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이 식당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체 손님은 많이 있나요? 단체 손님은 이제 항상 매년 12월은 좀 실망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일반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11월이 좀 더 단체 예약이 많았고 아무래도 12월에는 단체 대관이 좀 있긴 있는데 올해는 두 번 있습니다. 40명씩 두 번. 단골 손님은 어느 정도세요? 단골 비율은 한 50%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편인가요? 네, 50%는 넘고 저는 마케팅을 전혀 하진 않고 있는데 예전에는 했었죠.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 이제 유도가 잘 돼서 상위권에 올라가면 그때 이제 신규가 좀 유입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요즘은 이제 관제동 삼겹살이나 관제동 고깃집에 상위 노출이 되면 확실히 신규 유입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언제 하셨어요? 언제 얼마 동안? 작년 1월쯤에 그때 고깃집이 엄청 많이 붐이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세어본 고깃집만 한 33개, 4개?
근데 이제 저 한창 처음 했을 때보다는 거의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이제 망한 건가요? 네 저는 살아남았고 근데 그때 이제 매출이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대표님도 어려운 때가 있었네요. 아 그럼요.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뭐 처음부터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월 지출을 얼마 정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월 100에서 150 정도 지출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신규 유입이 늘어나면서 그 신규 유입을 이제 재방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실제 효과가 좀 많이 있었나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있었습니다. 네. 지금 식당을 하시는데 지금 삼겹살집도 있고 해장국집도 있고 뭐 여러 분야의 그 식당들이 있잖아요. 삼겹살집이 가지는 메리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삼겹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객단가를 높이는 데는 고깃집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짜장면집이나 해장국집이나 무슨 뭐 밥집, 백반집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없거든요. 뭐 짜장면집 같은 경우는 그래봤자 뭐 군만두 이 정도고 단체로 갔을 땐 뭐 탕수육 이 정도인데 삼겹살집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먹다가 부족하면 1, 2인분씩 그냥 추가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메리트가 있고 객단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비슷한 업종 중에서는 객단가가 높은 편이라는 말씀이시죠? 높이려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소고기집이죠. 소고기집은 1인분만 추가해도 뭐 4만 5만 원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프랜차이즈 고깃집도 많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고깃집하고 이렇게 개인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 차이는 어떻게 보세요? 프랜차이즈 고깃집은 아무래도 전바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점마다 맛이 다 다르고 점주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명확하고 원육을 한 군데서 정확하게 관리하는 매장이 그나마 편차가 적고 그런 게 안 되는 매장 지점일수록 이제 프랜차이즈가 점점 급감하는 형태로 가는. 창업 비용은 어때요? 저는 창업 비용이 거의 코로나 끝날 시점이었어가지고 1억 내외로 하지 않았나. 프랜차이즈 하는 거에 비하면 거의 뭐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격이지. 굉장히 싸게 했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싸게 하실 수 있었어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권리금이 이렇게 높지 않았고 뭐 지금 이 자리도 거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권리금을 얻었고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다 발품 팔고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 적게 했고 이제 저도 이제 공사를 한 달 내내 참여를 해서 인건비도 줄여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적게 나오지 않았나. 지출 구조가 어떤가요? 삼겹살 집은? 다 사람 지점마다 다른데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월세가 한 8%에서 9% 정도 갖고 있었는데 매출이 올라가면서 7% 정도로 떨어졌고 이제 삼겹살 원가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천만 원 판다고 하면은 20% 밑으로 떨어지는 한 800만 원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매년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렇게 달라요. 여름에는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돼지고기 값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밖에서 고기 구워 먹는 인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저렴하게 가져오고 근데 올해는 조금 좀 추세가 다릅니다. 올해는 돼지고기 값이 많이 안 떨어졌어요. 인건비는 이제 아무래도 구워주는 고깃집이지만 이제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 쉬면서 계속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한 20% 정도? 아르바이트생은 얼마나 쓰고 있어요? 한 8명 정도 쓰고 있어요. 8명 정도. 동시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동시에 나오는 인원은 한 6명 정도. 동시에 6명. 동시에 6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하루 정도는 그렇고 동시에 나오는 한 4, 5명은 기본으로 나오고 있어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따로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 정도는 필요하다.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게 장사가 이제 되면서 조금 더 팔아보니까 이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좀 확실히 적어지고 애들 인건비가 다른 고깃집보다 좀 높은 편이거든요. 뭐 13,000원, 14,000원 이렇게 주니까 그렇게 주는 인원들은 이미 뭐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인력 관리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자영업자들 많은데 크게 없으셨나요? 저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어떤 부분이 좀 애로사항인가요? 이제 구워주는 고깃집이기 때문에
저 하나는 이제 똑바로 할 수 있지만 나머지들도 다 정확한 퀄리티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학생들 위주로 쓰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3학년이나 4학년쯤 되면 이제 실습도 나가고 공부도 해야 돼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고기를 굽는데 이제 퀄리티가 올라오려면 한 6개월 정도는 해줘야지 이제 좀 실력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키워놓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구이는 어렵지 않으시고요? 구인은 쉽습니다. 에브리타임이라고 그 에타에 올려서 이제 구인을 하면 연락이 많이 옵니다. 특정 대학에만 딱 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대학교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더 맞춰줄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거를 제가 맞춰주면 그들도 제가 원하는 걸 맞추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그럼 사람 때문에 크게 고민이 많은 편은 아니시네요? 네, 거의 없어요. 일단 구인도 어렵지 않고 네네. 또 일하는 직원들도 의외로 다 열심히 잘 일해 주시고 있고 대표님 본인의 노동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한 달 기준으로 하면 평일에는 거의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고 주말은 12시간 정도 되면은 주말은 제 점심부터 하니까 한 300시간 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 달에 얼마나 쉬시죠? 한 달에 하루 쉽니다. 하루인데 그것도 쉴 때 있고 안 쉴 때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즐기고 계세요?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이제 좋아하고 재밌어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는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는 거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고 이제 가끔 이제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때는 이제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일찍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웬만하면 가게 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까 고깃집이 30개까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동종업 식당들과의 경쟁 관계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뭐 좋지는 않죠 사실은. 아무래도 좋지는 않은데 많을수록 좋지는 않죠. 근데 뭐 바로 앞에만 있지 않으면 뭐 사실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관제동 내에서 1, 2, 3등 하는 집들은 서로 친하긴 친해요. 이 가게를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사실 제 가게는 그렇게 오래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게 브랜드에 대한 트렌드가 되게 급격하게 변하고 그 변화를 따라가려면은 어느 정도 저도 젊은 감성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점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브랜드를 현재 이 브랜드를. 그럼 그 끝나면 그 다음 계획은 뭔가요? 그 다음 계획은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은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반 정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래도 좀 나름 성공하신 지금 케이스에 속해 계신 것 같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뭐 매출을 높이고 단골을 높이고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친절 같습니다. 친절. 제일 중요한 거는 친절하고 좀 더 편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이제 너무 매출이나 원가율에 집착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이 베풀고 좀 더 서비스도 많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재방문을 유도하신다면 재밌게 장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좀 더 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마케팅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더 즐기시는 게. 그리고 자영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뭐 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뭐 어떤 좀 조언을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 업종에 대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근무를 하셨다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업종이 이해를 하고 나에게 맞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치킨집을 하신다고 하면 치킨집을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시고, 만약에 해장국집을 하신다고 하시면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같이 해장국도 끓여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배움이 있어야지 이해하고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